이번 1학기, 2026년 1학기 수업했던 걸 이제 마감하면서 반성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2024년 수업이랑 당시에 발표했던 거 잠깐 갖고 왔는데요. 2023년 전후로 저는 수업 달라졌던 게, 그전에는 거의 강의식 대부분 수업하고, 그 다음에 중간 기말고사 시험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시험 끝나고 와서 간단하게 이제 피드백 이렇게 하는 그냥 전형적인 그런 예전 고등학교 수업 구조였다면, 디지털 기기 쓰고 나서는 1시간 수업 한 차시 내에 거의 이제 반반으로 가져갔죠. 절반만 제가 설명하고 얘기하고, 절반은 학생들이 직접 문제 풀거나 아니 과제를 수행하거나 뭐 프로젝트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요 1시간 제가 쓰는 수업 시간 내에선 디지털 도구를 써서 최대한 비효율적인 거 줄이고 수업 자료를 좀 관리하기 편하게끔 했고요. 그다음 학생이 활동하는 나머지 절반의 한 20분, 30분의 시간은 20분, 25분 시간에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써서 문제도 풀고 거기서 피드백도 받고 채점이나 이런 것들도 즉각적으로 해주는, 교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때는 교사가 직접 말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돌아다니면서 학생을 지원해주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했습니다. 배운 거랑 평가하고 배운 거 평가하고 계속적으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식으로 수업을 개선을 했고, 요 대시보드, 지금은 그 ASD가 사라졌지만 클래스룸을 통해서 대시보드를 관리하면서 학생들의 진행 상황, 지금은 코스웨어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학생들은 이제 매 차시마다 자기가 배운 거, 학습한 거를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고, 교사도 학생들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더 다양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게 가능해진 게 디지털 기기의 장점이고 효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런 것도 했거든요. 매 차시마다 학생들이 자기가 배운 거를 문장으로 소감이나 배운 내용을 정리해 적어주면 이걸 AI가 피드백을 약간 재미있는 말투로 해주고, 이걸 매 차시마다 돌리는 이런 활동도 했었고요. 기존의 종이라면 종이에다가 학생들이 뭔가 제출을 하면 교사가 뭔가 마지막에 피드백을 적어주는 그거지만, 그건데 이거를 종이로는 솔직히 한계가 있잖아요. 학생 수가 많아지면, 특히나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떤 디지털 기기로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2024년까지의 수업 개선은 이 디지털 기기 써서 지식 이해랑 평가랑 피드백이 잘 선순환을 일으키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지막에 이제 그 2024년 말에 이제 들었던 게,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한 차시 수업 내에 더 집어넣을 수는 없을까? 왜냐면 기존까지는, 아까 이제 금연쌤께 수업 끝나고 뭐 하시냐고 물어봤던 것도, 기존에는 2024년까지 수업에서는 이 수업 차시 내에서는 프로젝트를 넣기가 좀 어려웠고,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그 남는 2, 3주 그 기간 안에 이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그래서 요 정규 수업 시간 내에서는 최대한 이제 정형화된, 그래서 기존 체계한 지식을 배우고 정형화된 수업을 하고, 여기서는 디지털 기기가 이제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 후반에 피드백이랑 이 프로젝트 활동에서는 이 비정형적인 답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이 AI가 아니면 디지털 기기가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또 앞에 거를 너무 이렇게 힘을 쓰면은 이 문제풀이랑 반복학습만 하는 거 아니냐, 디지털 기기가, 이런 좀 비판이 있었고, 그렇다고 이 뒤쪽에 너무 힘을 주면 이게 너무 기초학력을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 최대한 이게 잘 학생들이 학습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해서 고민했던 것이 2024년 휴직하기 전에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들은 거는 그 2024년에 그렇게 끝나고 나서 고등학교는 매 분기마다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걸 보니까 확실히 고등학교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2024년에 이렇게 디지털 기기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성적이 올랐을까를 저는 비교를 해봤죠. 제가 들어가는 반이 안 들어가는 반이 있으니까. 했을 때, 물론 개인적인 견해지만 직접 이걸 막 점수를 돌려본 건 아니고, 이 점수를 눈으로 하나씩 이제 보면서 스스로 뇌 안에서 이제 돌려본 거지만, 성적 자체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성적이 디지털 기기를 썼다고 해서 성적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성적이 오른 것도 아니고, 다만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를 안 쓰는 그냥 일반적인 수업을 했던 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위권 학생들은 그냥 계속적으로 예외가 되는, 낙오가 되는 그런 반면에, 어쨌든 디지털 기기로 수업했던 반에서는 하위권 학생들의 참여도가 살짝 더 올라간, 그러니까 수행평가나 이런 거 봤을 때 어쨌든 수행평가에서 조금 더 뭐라도 끄적이는 게 있는, 그러니까 아예 미참여,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내는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뭔가를 써서 끄적이는 그런 건지, 이게 지금의 요건 약간 느낌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정량평가, 중간고사 기말 점수랑 그다음 최종 학기 말에 합산된 그걸 봤을 때, 여기서 성적 자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거는
지필고사에서 디지털 기기를 썼던 반이랑 안 쓰던 반이랑 크게 차이가 없던 거고, 물론 성적이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 참여가 살짝 올라갔다 느낀 거는 수행평가 측면에서 봤을 때 하위권 학생들 이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했던 반에 이런 참여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 수업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단순히 디지털 도구를 썼냐 안 썼냐 이거가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써서 수업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측면이랑, 이거는 단순하게 선생님들께 물어보는 거랑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왜냐면 디지털 도구를 썼더라도 수업 구조를 바꾼 선생님이 있고, 수업 구조는 바꾸지 않은 채로 그냥 디지털 기기만 쓴 분들도 계셔서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2025년도는 1년 휴직을 했다가 이제 26년 1학기로 돌아왔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 소프트웨어 그 심의 받아야 되는 그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초학기 완전 3월 달에는 심의가 안 된 상태여서 도구를 쓸 수 있는 게 구글밖에 없었거든요. 그 안에서 막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있었고, 제 느낌에는 올해 2026년 1학기에는 이 피드백은 좀 줄었어요. 왜냐면 피드백을 지원할 만한 도구를 제때 구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드백을 2024학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줬는데 그 피드백을 많이 준 게 재밌어는 하지만 이게 정말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나라는 아리송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2024년에 제가 하고 나서 왜 점수가 안 오를까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 이제 같이 이런 다양한 디지털 활동했던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만나서 막 이거 물어보고 했을 때, 그 중에 이제 몇몇 선생님들이 나는 이거 써서 성적이 되게 많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그때 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이거를 문제풀이에 많이 사용하면 했던 학교 선생님들은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디지털 도구를 쓰더라도 이걸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는 특히나 이 고등학교는 평가가 중요하니까 평가 쪽에다가 더 비중을 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 개인적으로 궁금하게 됐고, AI 코스웨어를 사용해서 최대한 촘촘하게 계단식 문항 세트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막 생각과 의견을 막 주고받는 그런 활동들을 최대한 이번에는 줄였습니다. 한다면은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한 번에 몰아서 하려고, 프로젝트 활동 경우도. 그러면서 매 시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초 체력 활동이죠. 문제 푸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독려를 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했죠. 이렇게 해서 1학기 말이 되었을 때 통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또 성적이 좀 많이 올랐는데 라는 거를 좀 체감을 했고, 최근에 들어서 오히려 예전에 2년 전에 할 때는 뭔가 다채로운 활동과 뭔가 학생들이 즐겁고 뭐 참여하고 막 이런 것들을 그 비중을 1대1대1로, 그러니까 평가도 1,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참여 활동도 1, 프로젝트도 1, 그다음에 동기부여도 1, 뭐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밸런스를 좀 바꿔본 거죠. 그러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AI를 이렇게 쓰다 보면 저는 기초학력이 더 빠르게 저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기초학력 미달비율 나온 거 보셔도 알겠지만 지금 중학교 3학년이 역대 최고치라고 하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거 AI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심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디지털 도구가 들어갔을 때 이걸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심해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라서 그나마 이 뭔가 그 사이 수업과 평가와 일단 피드백과 다양한 활동들, 프로젝트까지 이거를 밸런스를 최대한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성적이 나오는데, 물론 이걸 또 막 학교급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평가가 고정점이 없는 상태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이렇게 막 사용하고 AI 도구를 이렇게 막 사용하다 보면 저는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더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정해진 1시간이나 1차시라는 시간 내에서 결국 시간을 분배하는 거고,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많이 주더라도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 역량에는 한계가 있는 건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활동만 늘리다 보면 기초학력 저하는 심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좋든 싫든 학생들 지금 AI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학생 20%는 이 AI를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맡기는 거죠. 던져버리는 거죠. 나 대신해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이 학생들이 누적돼서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그제서야 이제 평가를 해보면 배운 게 없었구나 라는 걸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이 밸런스를, 기초학력을 어떻게 잡을지를 해야 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되면 AI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학생들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기초를 제대로 잡으면서 올려보낼 것인가, 무조건적으로 막 프로젝트 좋다 이게 아니라 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존의 기초체력 점검이 어떻게 보면 문제풀이죠. 물론 이제 이 문제풀이가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암기적이고 막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억력, 사고력, 집중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기초적 점검이 전 더 중요할 거라고 봐요. AI가 뜨면서 디지털 기기가 뜨면서. 그래서 저는 제 수업 개선 방향이나 향후 디지털 수업이 좀 이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첫 번째는 학습 목표 외의 것은 전 최대한 제한을 해야 한다고 봐요. 단순하게 디지털 기기를 쓸 때 이런 기능도 있고 신기하다, 재밌다, 화려한 그런 것들 솔직히 가끔 여러 시도 교육 중에 나오는 디지털 기기 활용, 디지털 수업 막 그런 보고서나 이런 사례집 다 읽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화려하긴 한데 이게 정말 학습 목표를 학생들이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맞나? 라는 것들이 물론 이제 저의 견해이긴 하지만 많은 이런 인지과학적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인간의 인지 처리 능력은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기억 이것도 이미 오래된 거죠. 이 7개 아니면 7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라고 하는데 동시에 여러 개를 처리하게끔 제시를 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초 지식이 없는 학생은 이 작업 용량을 이 기기를 다루는 자체만으로도 아니 다양한 활동을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써버리기 때문에 배우는 게 없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제한을 하고 배울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그걸 하고 배운 상태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지금처럼 교과별로 다 다른 에듀테크를 쓰는 게 아니라 공통된 플랫폼 하나를 정하고 그거 안에서 정말 학습 목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잘 되고 있나? 그냥 뭔가 화려한 거에만 우리가 끌리지 않나?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크롬북을 한다면 처음에 크롬북을 전원을 켜고 내 구글 비번이 뭐였지 생각을 한번 하고 나 클래스룸 들어가려면 어디 클릭을 해야 되지 생각을 하고 나 어떤 메뉴를 눌러야 그래프가 나오지 이거 생각을 하고 이걸 하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서 4개가 작업 4개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우는 것들은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제 생각에 이러한 활동들이 지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수업에서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이런 걸 정말 고려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교육의 목표를 좀 더 앞에랑 좀 비슷한 내용 맥락이긴 하지만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관련 논문에서도 나오는 내용은 오히려 열린 프로젝트일수록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이거 다양하게 학생에게 이런 것도 알려주고 저런 것도 알려주고 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다양한 걸 직접 응용해보고 탐구해보고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기초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 자체만으로도 인지부와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부와 량을 폭증시켜서 얘가 결국에는 배우는 게 없는 상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초보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던져주면 오히려 인지 부하가 바로 시작하자마자 와버려서 그러니까 그 차시 내에서는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학생들에게는 명확한 개념이나 문제풀이 반복 학습이 더 중요한 거고 지금 코스웨어가 해주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전문가 학생들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또 이렇게 전문적이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나중에 결과 나오고 나서 와 멋지다 약간 이런 것들을 너무 추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기초 학력이 안 되는 친구들에게는 남는 게 없는 그러한 활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과부하 영역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디지털 기기를 씀에 있어서 왜냐면 기존에 종이로 쓰는 거는 이미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손글씨 쓰고 뭐 하는 거를 충분히 학습을 하고 익혀왔기 때문에 이 손글씨 쓰고 글씨 쓰는 게 인지부하를 일으키지 않아요. 종이를 읽는 게. 근데 디지털 기기를 쓰는 순간 내가 뭔가 타이핑하고 그다음 이 디지털 모니터 화면을 읽고 이 자체만으로도 인지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보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막 조작하고 이것만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뭔가 운전을 매끄럽게 한다거나 어디 목적지를 간다거나 이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나는 거고. 이거를 가려면 정말 이걸 하고 싶다면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디지털 도구를 어떻게 써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할 것인지 이걸 충분히 익혀야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제 베테랑 운전자가 되어서 그때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지만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는 그냥 교사만의 욕심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전 인지 디자이너가 먼저 돼야 한다고 봐요. 특히나 디지털 기기를 씀에 있어서 왜냐면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각 학년, 각 과목, 각 교사가 각자 알아서 디지털 도구, 디지털 기기를 쓰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 하버드 물리학 통제 실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맞아 끄덕끄덕 했던 그런 수업이 오히려 나중에 남는 게 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좀 구조화가 덜 되고 학생들이 뭔가 할 수 있게끔 좀 힘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맞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많잖아요. 애들이 이제 수업 강의 설명할 때는 알겠어 끄덕끄덕 한 다음에 막상 너 시험지 풀어봐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애들 되게 많잖아요. 경험상. 그거랑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기도 많은 경우에 클릭 이거 뭐 터치로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퀴즈 풀고 딱딱딱 하고 와
"와 재밌다. 와 쉽다." 그래서 "와 우리 되게 쉽게 이걸 배웠어."라고 하는 게 쉽게 가르치고 쉽게 배운 거는 나중에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누적이 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